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핵심 재료로 채워 담은 밀키트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만 만나보실 수 있는 박영숙 전문가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쉽고 깔끔하게 차트 분석, 통한 우리 종목 상담 도와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우리 전문가님 많은 내용 준비해 오셨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영숙 전문가님께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박영숙 또는 밀키트라고 남겨주신다면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투자 정보 얻어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경기 침체와 긴축 압박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서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사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우리 양시장도 따라서 이틀 연속 파란불로 마쳤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 중국이 해외 입국자에 대해 격리 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낙폭을 일부는 회복시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7원 넘게 오르면서 3거래일 만에 1,43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2일 연속 오름세인데 그 이틀 동안 10원 넘게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1% 넘게 떨어지기도 했었지만 종가는 0.86% 빠진 2218선에서 마쳤고요. 코스닥이 1.5% 가까이 내리면서 680포인트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도 확인하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역대 최장기간 순매수 행진을 이어오던 외국인은 어제서야 그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려 14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로 장을 마쳤습니다. 기관도 4천억이 넘는 큰 폭의 팔자세를 보였고요. 개인만 4천억 가까이 담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흐름은 같았는데요. 개인이 홀로 3천억 원 넘게 사들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IBM과 AT&T 같은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개별 주가의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채금리가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투자 심리를 압박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4.23%까지 오르면서 2008년 7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2년물 국채금리도 4.62%까지 치솟으면서 2007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지난주보다 줄어들었고 시장의 컨센서스도 화해했습니다.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고용 지표는 견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격적인 긴축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반등을 시도하던 뉴욕 3대 지수는 국채금리 상승세에 오후 1시를 기점으로 하락 반전하면서 이틀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0.3%, 나스닥이 0.61%, S&P 500은 0.8% 빠지면서 이런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박영숙 전문가님과 함께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박영숙 전문가님께서 지난주 팍스 밀키트에서 추천해 주셨던 우리 종목들은 자리 옮겨서 전문가님께 직접 선정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리 옮겨서 박영숙 전문가님과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금요일에만 함께 하실 수 있는 박영숙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도 오늘 저희 시장이 이렇게 또 상승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빨간색 자켓 입고 나와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일단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트에서는 붉은 장대이고요. 전문가는 붉은 자켓을 추천드리고 붉은 자켓의 박영숙입니다. 네, 붉은 자켓 박영숙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공교롭게도 저희 둘 다 붉은색 옷을 입고 있는데 시장이 좀 이렇게 빨갛게 불바다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뭐 열어봐야 아는 거겠죠. 불바다가 가능할 겁니다. 정말요? 네, 네. 일단 전문가님은 오늘 불바다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뭐 이번 주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니까요. 한번 이번 주의 시장 흐름 그리고 뭐 가능하다면은 다음 주 뭐 남은 10월 전망까지 좀 알고 싶은데 그런 것도 혹시 차트로 분석이 가능할까요? 우리 전문가님 차트의 달인이시니까요. 차트로 가능하죠. 오. 경기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코스닥이나 지수를 봐야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 지수는 코스닥과 코스피가 있죠. 음. 이 코로나 이후에 장이 아주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도 네. 어려워졌을 때도 여기서 이렇게 힘든 국면을 지났었는데 네. 그러면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어려워지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금전적인 지원도 하고 세트 혜택도 하고 여러 가지 경기 부양을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그 기준이 차트에서도 이렇게 어느 선 하나를 잡으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지정하는 선은 이렇게 검은색인데요. 이 네. 검은색은 살아나는 것과 죽는 것을 가름질 수 있는 색으로 선정할 수 있는 이 검은색으로 정했고요. 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어느 장기 이평선에 내가 표현하는 검은색을 이렇게 돌파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잡고 손절을 여기 잡으시면서 이렇게 추가 상승을 보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상승 1파, 2파, 3파, 4파, 5파를 완성하고 지금 여기서 쌍봉을 그리고 이탈했어요. 네. 혹시 전문가님, 자기와 같이 본인과 같이 공부하신 전문가님이 작년 21년 하반기쯤에 장기 이평선을 이렇게 이탈할 때 우리나라 경기는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침체기에 들어올 겁니다. 라고 하셨다는 분이 계시면 그분하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주가는 그러면 얼만큼 더 우리나라 경기는 얼만큼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인지 여기서 반등할 것인지가 우리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이렇게 피보나치오로 등분을 정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지지받고 이탈하고 또 지지받고 이탈하면서 계속 파동을 이어서 하락 파동이 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마지막 4파에서 네 번째 칸에서 이탈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일단은 이탈을 했으면 그러면 우리는 예견을 해볼 수 있는데 어디까지 더 추가로 이탈할 것이냐. 네. 1차로는 1980원 이게 코스피예요. 네. 2차로는 여기서 추가 이탈을 한다고 그러면 1560원 선까지 이탈하지 않을까. 이건 네. 예견인데요. 지금 연준에서도 금리를 인하지 않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고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니까 네. 저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 주가가 우리나라 경기가 상승하려면 여기서 이 검은선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뚫지 못한다고 하면 반드시 장대로 이렇게 추가의 이탈을 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예견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이는 네. 조금 어둡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좋은 소식으로 반등을 할 거다 그러면 네. 역 헤드앤숄더를 이렇게 해서 검은 자리 이 이평선을 이 검은색이 장기 이평선이에요. 네. 여기를 뚫고 가는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 혹은 메트로적인 경기는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예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코스피 지수를 또 차트 통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설명을 정말 너무 쉽게 해주셔서 저 같은 차트 알못도 이제 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는데 혹시 그러면은 코스피를 일단 저희가 받고 정말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 나온다면 1,500원 선까지도 열어둬야 된다. 일단 차트상으로 분석이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좀 분석을 가능할까요? 네,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 현재 같은 위치,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네. 코로나 이후에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고 경기를 끌어올리고 부양을 했던 덕에 어느 정도까지는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게 코스닥이거든요. 근데 네. 이 코스닥도 이 장기 이평선,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하는 기본적인 이평선에 스토리를 하나 씌우면 굉장히 보는 방법이 쉬워집니다. 네. 여기 검은 선을 이탈하죠. 그러면 삶과 죽음의 경계니까 밑에서 검은 선을 차고 올라올 때는 아 이제 주가가 상승해서 살아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추가 하락으로 그러면 손절 기준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작년에 하반기 이후로 주가가 검은 선 밑으로 이탈할 때 네. 아 무언가 어둠이 몰려오려나 보다 이렇게 이겨내 볼 수 있고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차트로 보면서 좋은 점은 여기서부터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추세가 기울을 때는 뉴스를 여기서부터 뉴스를 찾아서 경기의 지표랄지 어떤 특징적인 관점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럼 또 이것도 이 코스피도 코스닥도 얼만큼 이탈할 건지 여기서는 자기가 공부한 대로 지표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어디를 지지하는지 네. 어디서 멈추는지 우리는 멈추는 과정을 지지라고 하고 돌파해서 뚫고 올라가는 것을 돌파라고 하는데요. 이 종목도 이 코스닥도 네. 추가 하락으로 이렇게 이탈을 강하게 하지 않을까. 지금 전체적인 경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작게는 이게 차트가 다 보이지 않네요. 네. 작게는 일파에서 멈춘다고 하면 네. 잠시만요. 나올 때까지. 네. 잠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하도 커서 하락폭이 하도 커서 지금 595원 네. 한 600원 정도까지 이탈하지 않을까 추가로. 그런데 다행스럽게 여기서 멈추면 다행인데요. 네. 지금 내려가는 속도가 아주 급해서 이것은 강하게 더 이탈하지 않을까. 이게 추세대를 그려봐도 네. 여기서 이렇게 저항을 받고 여기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추가 이탈이거든요. 여기서는 아마 지금은 다 이 단봉으로 횡보를 했는데 여기서 이탈할 때는 장대로 아마 뚝뚝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 이게 단봉으로 완성된 캔들에서는 상방이든지 하방이든지 어느 지점에서는 강하게 던지는 그런 어떤 투자자들의 견해 때문에 네. 강하게 떨어지는 그런 견해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강하게 떨어져서 이렇게 지지하고 반등하려면 장기 이평선 여기를 뚫어야 됩니다. 이 얼마큼 끌어내릴지는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아직 우리나라 경기가 혹은 세계적인 경기에 묻혀가는 거니까 전 세계적인 경기도 그렇게 봐도 손실이 없지 않나. 그러면 이게 그러면 계속 하락만 예견을 하는 거냐 너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서도 이게 갈 거면 저항을 한번 받고 이렇게 뚫어서 네. 헤드앤숄더에 지금 여기가 머리 거꾸로 된 머리라고 보시면 네.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를 이 검은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락세는 더 강해질 거라고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차트 통해서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일단 차트상으로 일단 지지와 돌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일단은 현재 보이는 걸로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방 한 최대 1,500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600포인트까지는 좀 열어둬야 한다. 근데 사실 실제로 뉴스를 보더라도
아직은 그렇게 희망적인 내용이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 박영숙 전문가님께서 차트 통해서 지수 분석을 도와주셨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나오셨을 때 추천해 주셨던 저희 팍스 밀키트에서 섹터로 공개해 주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께만 종목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었는데요. 일단 그 종목들에 대한 리뷰도 한번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저희 박영숙 전문가님께서 팍스 밀키트 추천해 주셨던 이제 섹터로 방송에서 공개를 해드렸었죠. 첫 번째가 모빌리티, 현대차 얘기 이제 하시고 자동차 뭐 하면서 모빌리티 얘기를 해주셨었고, 두 번째가 알루미늄 관련된 섹터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일단 전문가님께서 그 중에서 좀 눈여겨보고 있었던 구체적인 종목이 어떤 건지, 그 종목을 선정하신 이유와 그 종목들도 뭐 당연히 차트 통해서 이제 알려주시겠죠. 네, 그래서 분석을 한번 도와주시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언급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섹터로는 모빌리티에서 네. 강하게 경제의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봅니다. 차 안에서 운전을 할 때 앞을 보면 모니터, 네. LCD 모니터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옆을 보면 카메라,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퀴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휠이 있는데 휠은 아마 티타늄 이런 것들로 사용할 거고요. 네. 그리고 요즘 대세인 반도체가 차 안으로 들어오면 아마 굉장히 많은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아마 메타버스가 차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럼 메타버스가 차 안으로 들어오면 차 안에서 메타버스의 공간이 확보되고, 지금은 메타버스를 하기 위해서는 웹상의 가상의 공간에 들어가서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주식을 하면서 이 경기 추이나 어떤 사회적인 변화를 보면 분명히 차 안에 그런 메타버스 공간이 구성돼서, 제가 서울에서 광주를 가고요. 네. 아나운서님이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데 네. 서로 얘기가 돼서 우리 춤이나 한번 춰봐요. 오. 이렇게 가상의 공간에서 네. 운전을 하는 과정 중에 만났어요. 그래서 자율주행이 운전을 하고 네. 우리는 차 안에서 메타버스 네. 공간을 통해서 거기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춤도 추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저는 나이가 있어서 무릎이 아파서 춤을 못 추겠다고 하면 차의 메타버스 성능이 움직이면서 춤을 추는 듯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의 모빌리티는 모든 산업체 전반을 아우르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반도체, 전기차의 배터리도 네. 지금 차 안에 들어가는 아이템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차에 사용돼 있는 모든 산업의 기반이 전기차에 조명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여러 종류의 모든 종목이 차에 집중이 돼 있는데, 네. 거기서 보고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인지, 어느 자리에서 종목이 상승하려고 자리를 잡고 있는지, 이런 타점을 잡는 것은 차트를 공부해서만이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섹터나 그 종목을 선정하는 것은 뉴스에 의해서 혹은 다른 이런 섹터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지만, 네. 타점을 잡고 들어가는 것은 차트를 공부하시고 손절을 어디 잡으실 건지를 정확하게 익혀두셔야만이 결정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오, 네, 일단 맞아요. 뉴스가 뜨면서 사실은 종목들이 움직이지만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은 차트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석 조금 더 쉽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오늘 함께하고 있는 박영숙 전문가님이시고요. 자, 박영숙 전문가님께 이렇게 구체적인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직접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 샵 3989번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박영숙이나 밀키트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투자 정보 얻어가시고 또 궁금한 점 직접 물어보시는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문가님 이제 뭐 모빌리티 앞으로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는 알겠는데요. 그럼 그 중에서 혹시 전문가님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은 네. 지금은 여러 섹터가 모두 다 움직이고 있는데요. 티타늄이랄지 어제도 경동인베스트 티타늄 네. 떴고요. 네. 저는 알미늄군의 섹터가 좋아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첫째는 전기차에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그 배터리를 싸는 그 피박 이런 요소들이 많이 필요해서 지금은 알미늄에 대한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또 조일 알미늄이랄지 이런 데서는 그 피박, 일본에서 주도했던 그런 기술들을 네. 우리나라에서 개발함으로써 지금 이런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 돼 있고요. 네. 여기에 상하 알미늄도 굉장히 자리를 잘 잡고 있고요. 네. 상하 알미늄 같은 경우는 여기 3만 원만 돌파하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급속도로 상승하지 않을까. 네. 손절은 오늘 주가는 2,850원 네. 여기를 돌파하면 좋은데 손절은 어디를 잡으시면 좋으냐 하면 네. 진입하셨다고 하면 2,900원 이 자리 돌파하고 난 이후에 눌림에서 들어가 보시면 좋은 자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손절은 습관으로 매매를 하고 매수를 하는 이런 과정 중에 꼭 네. 수익이 나야만이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손절을 막기 위해서도 매도를 하는 게 습관이에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그날 들어가는 경비가 있거든요. 네. 우리 주식을 매매할 때도 사업의 한 방안으로 내가 기본적으로 오늘 들어가는 비용을 손절의 비용으로 잡으시면 아주 쉽고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 네.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정말 모든 분들이 수익을 볼 수는 없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손절을 조금 사실은 두려워해서 아까운데라는 생각을 하다가 더 큰 이제 피해를 보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손절을 얼마나 정확한 타이밍에 하는가도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문가님은 모빌리티 관련해서 어제 티타늄 관련 이슈가 있었던 종목도 있었지만 알미늄 부분을 좀 더 집중해 보고 있다고 알려주셨고요. 그중에서도 조일 알미늄과 사마 알미늄 그 손절가와 목표가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해서 저희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에 알려주셨던 섹터 두 번째 섹터가 바로 알미늄 관련주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이 두 종목 중에 있었을까요? 지난주에 알려주셨던 알미늄. 지난주에 알려드렸던 네. 것은 조일 알루미늄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지금 네. 박스권을 강하게 행보하면서 상승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주식을 장기적으로 투자하다 보면 단기에 3%의 수익을 내서는 3%의 목표가를 가지고 가서는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중기면 한 달 네. 혹은 40일 그럼 2달이죠. 네. 이 정도 목표로 하시고요. 방향을 잡으시면 손절 기간도 짧고 또 그 범위에서 내가 선을 그어서 손절의 범위를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어제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는 지난주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는 손절과 돌파 이 목표가를 정하면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박스가 나와요. 네. 이 박스를 돌파하는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될 거예요. 이 돌파하는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데 그럼 이탈과 손절의 목표가를 잡으시면 됩니다. 네. 주식에서 가장 쉬운 목표가는요. 박스 값의 배만큼 잡는 거예요. 여기가 상단 박스, 하단 박스 이렇게 잡는다고 그러면요. 네.
2배를 잡으면 2배를 잡으면 제가 목표가를 잡아드려 볼게요. 네. 여기서 이렇게 잡으시면 한 23% 정도. 음. 그러면 여기서 잡아서 올라가면 조금 더 수익을 날 수 있고요. 여기서 네. 만약에 이 주가가 이 종목이 가지 못하고 하락하면 여기서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 여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짧은 손절의 박스가 여기 네. 긴 박스의 행보보다는 이렇게 짧은 박스도 눈에 보이시게 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요. 오. 그러면 짧은 박스가 어디서 완성이 되냐? 여기서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네. 박스가요. 작게. 음. 그럼 여기서도 손절을 잡을 수. 여기서 매수해서 오. 들어갔는데 네. 2,400원 이탈되면 손절하고 나와서 다시 지켜보는 겁니다. 그럼 손해를 좀 더 줄일 수 있겠네요. 손절도 줄일 수 있고요. 네. 또 이런 것을 반복하다 보면 네. 다음의 종목에서 진입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관망적으로 봐야 되는지 네. 이런 것을 많이 얻게 됩니다. 음. 독일에서 마스터란 단어가 처음 나왔는데 마스터는 그것을 만져보면 아는 이게 돼지의 마스터 그러면 돼지의 뒷다리를 만져보고 이 상품이 얼마치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을 평가하는 건데 주식에서도 많은 종목을 보고 많이 매매를 해봄으로써 마스터가 되어야만 됩니다. 어쩌다 한번 매매를 해서는 이게 어디로 갈 건지 내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모의 투자를 많이 신청해서 사보고 팔아보고의 반복적인 학습으로 이게 마스터의 경지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바라보면 아 여기서 이탈하더라 여기 돌파하더라 이런 것을 익히시면 좋아요. 이런 게 익히실 수 없다 그러면 붉은 자켓 좋습니다. 네, 붉은 자켓 박영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샵 3989번 문자로 박영숙 또는 밀키트라고 남겨주시면 붉은 자켓 박영숙 전문가님 나 아직 차트가 조금 어렵다, 아직 경험이 많지 않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서 이제 떠먹여주시는 정보를 받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여기까지 지난주에 지수 얘기 들어봤고요. 지난주에 추천해 주셨던 팍스 밀키트 종목들 얘기 들어봤고요. 지금 장 시작까지 한 3분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예상 지수 좀 빠르게 체크해보고 또 얘기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좀 하락장이 나왔는데 오늘도 일단 출발은 조금 파란불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0.25% 정도 내리면서 2212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까 저희 동시호가 구간 들어왔을 때보다도 조금 더 낙폭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아마 간밤에 또 미증시가 내려오면서 우리 시장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비슷하게 0.3% 정도 내리면서 678포인트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닥은 지금 조금씩 올라오면서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상지수 잠깐 간단하게 체크해봤고요. 이따가 저희 개장하고 나서 또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어제 장에서 이슈 있었던 섹터와 종목군들 확인을 해보고 또 전문가님께서 어제 그러면 많이 올랐던 종목 당연히 이제 사고 싶은 마음이 드실 텐데요. 자, 어떤 타이밍에서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아예 접근하지 말아야 될지 전문가님께서 차트 분석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뭐 얘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어제 경동인베스트 같은 경우에 티타늄 관련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제 정부 주도의 2차 전지 관련 이제 원자재 중에 하나인 티타늄 연구 개발 관련된 조강권을 취득했다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경동인베스트 같은 경우에 아까 전문가님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이런 이슈가 조금 앞으로 좀 이어질지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종목에 관심이 있다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동 인베스트는 그 조강권, 네.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만 취득했다고 뉴스가 떴는데 상한가를 갔어요. 네. 실제 티타늄 광석이 발견됐다. 혹은 티타늄을 채굴하기 시작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굉장히 호재로 발견되겠죠. 그렇겠네요. 티타늄이 발견돼서 채굴하고 상용화됐다. 네. 이런 뉴스들을 기대하면 실로
설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좋은 뉴스가 있다고 그래서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이 차트를 배우고 정확히 익히는 것은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진입을 할 것인지, 어떻게 손절을 할 것인지 끝도 없이 반복해 드려도 지나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자, 차트에서 보면 티타늄은 지금 바닥에서 네.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랬다가 어제 조강권을 취득했다. 조강권은 채굴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고 했죠. 네. 그러면 여기 42,500원이 목표가가 되는 거예요. 단기 목표가가. 그러면 여기서 이탈하지 않으면 42,500원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뉴스를 따라서 주가는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서 저항받고 네. 저항과 지지는 모든 것은 올랐다 내렸다 저항과 지지를 반복하는 게 차트의 기본이니까요. 여기서 저항을 받고 이렇게 이탈한다고 그러면 이 검은선 라인 굉장히 힘 있는 검은선 라인을 지지로 받으시고 그러면 여기서 4,250원을 돌파하지 않으면 네. 수익으로 익절하시고요. 다시 재진입하는 것을 4,300원 정도에 아니 33,000원 정도에 네. 재진입을 하셔서 두 번째 저항에 도전할 할 때도 돌파하면 보통 두 번째 저항은 뚫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때 장기적으로 보셔도 이 종목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티타늄 조강권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우리 경동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금 현재 조강권만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채굴에 들어갔다 또 상용화가 됐다 이런 반가운 뉴스들이 있으면 그럴 때마다 조금 또 굉장히 높은 폭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요. 우리 목표가는 그 전에 6월에 기록을 했었던 42,000원 선 그리고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 아까 손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33,000원 선 정도 확인을 해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경동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차트 통해서 저희 전문가님이 꼼꼼하게 손절가와 목표가 잡아주셨고요. 또 다음 이슈 있었던 부분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또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 한수원이 폴란드에서 이제 두 번째로 원전 신축 사업의 수주를 계약했다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오랜만에 조금 원전주들이 다시 핫하게 움직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이제 대장주로 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G2파워 원전주 움직일 때마다 G2파워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이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또 한 번 이슈에 힘입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우리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G2파워도 우리 전문가님 차트상으로 분석 한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G2파워는 지금 장이 시작하고 갭이 떴네요. 갭이 뜨면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요. 네. 이게 저항이 있네요. 저항은 부딪혀서 이탈할 수 있다 이런 위치가 되는 거니까 네. 저항의 자리는 8,470원 이 자리이고요. G2파워 같은 경우 원전이 전 세계적으로 네. 사양 산업이면 분명한데 이게 원전을 다 없애자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맞아요. 이 원전은 지금은 러시아의 그 연료, 에너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없앨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다급하게 원전을 돌려 쓰고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을 돌려서 써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원전은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그런 즈음까지 보시고 목표가를 선정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G2파워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끝나서 이렇게 쌍봉 네. 이게 쌍봉을 여기 지금 보시면 헤드앤숄더죠. 음. 그 여기서만 보면 이 상승할 때는 보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서만 보면 이미 쌍봉을 그리고 끝난 차트예요. 네. 그런데 에너지 대란으로 지금 원전이 다시 뜨고 있는데요. 지금은 경기가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종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에 상승 추세, 이슈 이런 것들이 있는 종목에 타점을 잡으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목표 저항에 잘 관찰해 보시고요. 좋은 네.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저희 원전 관련주 그중에서도 G2파워 분석 한번 도와드렸었습니다. 자, 일단은 뭐 G2파워 말고도 좀 어저께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이 두산 에너빌리티, 한신기계 뭐 이런 종목들이 일진파워 이런 종목들이 있었죠. 그중에서 특히 이제 G2파워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던 격이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G2파워 위주로 일단 분석을 도와드렸었고요. 자, 전문가님, 저희가 종목 지금 오늘 이제 개장하고 지금 5분 지난 상황인데요. 어저께 시간외에서 상한가 기록했던 종목이 오늘 또 한 번 지금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서암기계공업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재건 관련된 이슈로 오늘 어제 이어서 오늘 이제 개장하고까지 흐름이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극초반인데 불구하고 벌써 15% 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서암기계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갭상승 굉장히 높게 떠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건도 이제 또 우리가 다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각광을 현재 뭐 지금 미리 받고 있는 상황인데 서암기계공업 같은 경우에 6월에 1,550원까지 갔다가 현재가는 6,400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 분석 한번 도와주세요. 수암기계공업은 우크라이나 재건에는 굉장히 많은 미국을 비롯해 여러 그 강대국에서 네.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네. 조건을 만들고 있는 거죠. 네. 수암기계 같은 경우는 이미 6월 달에 이렇게 쌍봉을 찍었죠. 쌍봉 이것을 독사점이라고 하는데요. 오. 독사점은 이렇게 잘 보시면 네. 여기서 이렇게 뱀의 혀가 나와서 개인을 애매기는 아. 그런 자리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뱀의 입같이 생겼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물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쌍봉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지금 이탈해서 추세가 이탈했는데 지금 하락하는 추세 모형은 A파, B파, C파 이렇게 이탈을 하는 게 엘리엇 파동의 정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지지 잡고 올라가는데 여기서도 같이 우리나라의 모든 대부분의 종목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종목이 이 121선을 이탈해서 저기 적정 주가 이하에 머물고 있어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기 이평선을 이탈해서 이게 올라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건데 그 재건의 이슈로 강하게 갭을 띄우면서 돌파를 했네요. 그런데 이 검은 선의 이탈을 돌파하지 못하면 이 종목은 단기로 파동의 시발점에 불과합니다. 파동의 시발점으로 여겨지면 다시 떨어져서 긴 시간 행보하고 이 이평선, 검은 이평선을 끌어내린 이후에 그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에 타점을 잡아보시면 좋고요. 그렇지 네. 않고 오늘 이 갭든 자리에서 밀어 올린다 그러면 이것은 상방의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면 이 차트, 수암기계 종목 하나만을 가지고도 네.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구나. 이제 정말 들어갈 모양이다. 이렇게 네. 의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검은 선을 뚫지 못한다고 하면 조금 더 오래 걸리려나 보다. 푸틴 대통령이 패전을 승인하지 않는 모양이다. 이렇게 뉴스를 예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 네. 차트에서 뉴스도 짐작할 수 있고요. 네. 큰 이벤트나 이런 것들도 차트 하나 두 개에서 혹은 그 모양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차트만 잘 연구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차트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어려운 면이 있고요. 특히 차트에서는 높낮이가 있어요. 이 주가의 적정선이 어디인가, 그다음에 얼만큼 지금 올라와서 내려가고 있는가, 네. 이것만 찾은다 그러면 정말 쉽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오. 차트는 불규칙하지만 네. 그 불규칙적인 규칙이 반복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자, 우리 전문가님 일단 서암기계공업 같은 경우에 분석을 해주셨고 차트를 보면 또 뉴스를 알 수 있다 이런 신기한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차트 보는 거 쉽다고 말하지만 사실 저 같은 초보 투자자들에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쉽게 설명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기 계십니다. 붉은 자켓 박영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한 번 더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접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차트 관련된 질문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우리 전문가님 친절하게 도와주실 것 같은데요. 문자 메시지 한 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번호는 샵 3989번이고요. 박영숙 또는 밀키트라고 남겨주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개장하고 10분 좀 지난 상황입니다. 지수 체크해보고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조금 하락 출발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0.15% 빠진 2215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26% 내려가서 678포인트 개장 전 예상 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수급도 확인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오늘도 장 초반에 개인은 양시장에서 물건 담고 있습니다. 거래소 먼저 확인해 볼게요. 개인이 148억 원 가량 지금 사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은 어제는 조금 물량 빠졌었는데 오늘 지금 시작에는 또 조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관은 현재 185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인 400억 원 넘게 오늘 조금 장 시작부터 강하게 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동반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환율 같은 경우에 어제 하루만 해도 7원 넘게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오늘은 정말 소폭이지만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70전 정도 내려가면서 1432원 80전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희 뭐 오늘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전문가님과 저랑 둘 다 빨간 옷을 입고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까지 이렇게 하락장이 만약에 이어진다면은 양시장 3거래일 연속된 하락 장세인데요. 이런 날에는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종목의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오후까지 조금 더 장 남은 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한 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전문가님, 저희 섹터 조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사실 하락 섹터가 훨씬 많긴 한데 그 와중에 전기전자 섹터가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오늘 6% 넘게 장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1.5% 빨간불입니다. 자, 그리고 하락률 높은 업종도 확인을 해보고 가신다면은 의료정밀 섹터 그중에서도 SD바이오센서가 3% 넘게 빠져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철강금속 업종도 약한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 하락세입니다. 코스닥도 체크해 보시면은 코스닥에서 마찬가지로 일반 전기전자 업종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G2파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0% 넘게 두 자릿수 상승률 현재 기록 중이고요. 종이목재 업종 같은 경우에는 동아기업이 4% 가까이 상승 중이고 하락률 높은 섹터 코스닥 시장에서 확인해 보시면 운송장비 부품 업종이 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동방성기는 현재 22% 상승률 보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종목이 좀 파란색으로 현재 장 출발하고 있고요. 방송 서비스 업종도 오늘 좀 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될 섹터나 종목군 어떤 거 생각하고 계실까요? 저는 앞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게 네. 알루미늄 쪽이지 않을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완성이 돼야지 네. 부가적인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바퀴도 반도체도 네. 메타도 굴러갈 수 있다. 갈 수 있으니까 네. 이 배터리가 완성이 되려면 네. 거기를 싸는 피박이 원통이 될 건지 사각이 될 건지 네.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지금은 알루미늄 쪽을 네.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오늘 이번 주의 마지막 밀키트네요. 박영숙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 자리 옮겨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영숙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 너무 아쉽지만 전문가님께서 일주일에 딱 한 번 준비해 주시는 밀키트이기 때문에 더욱더 소중한 시간인데요. 이번 주 박영숙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재료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팍스 밀키트 어떤 재료 준비해 주셨을까요? 사마 알루미늄인데요. 현재 사마 알루미늄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마 알루미늄의 매수가 위치는 보시면 1차, 2차 눌림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요. 26,000원 매수 타점 잡으시고 여기 이탈하시면 손절하시고요. 지금은 이탈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추천드려서 이탈했기 때문에 진입을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매수 가격은 26,000원. 여기서 이탈하시면 손절, 목표가는 이 산을 잡으면 되겠죠. 자, 목표가의 반동은 박스는 조금 크게 잡는데요. 자, 다시 깨끗이 해보겠습니다. 이만큼이 박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매수하셔서 이 박스 여기를 돌파하실 때 진입해 보시는 것이 좋은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준비해 주신 팍스 밀키트 알루미늄 관련주를 추천을 해주셨고요. 혹시 또 다른 더 준비해 주신 내용 있으실까요? 네, 오늘은 알루미늄에 집중해 보는 걸로. 안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만 더 알려주세요. 시청자분들 기다리고 경동 있습니다. 인베스트 이거 추천드렸는데 갭 네. 뜨고요. 지금 적정 주가를 돌파했네요. 여기가 적정 주가거든요. 경동 인베스트는 여기가 적정 주가예요. 네. 그럼 이 티타늄은 생활에 굉장히 밀접돼 있어서 의료든지 여러 군데서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 티타늄을 소재로 사용하는 것은 뭐 차에도 비행기에도 항공 쪽으로도 많이 사용되고요. 우리 일반 실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소재가 티타늄입니다. 그 티타늄이 우리나라의 광맥으로 발견되기만 한다 그러면 좋은 건데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이 거의 어느 정도 발견돼 있지 않나. 티타늄이 발견되는 것이 확실시되지 않나. 그래서 뭐 415조 가량의 생산량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좋은 위치고요. 이건 이제 조금 높아서 내일이나 오늘 눌릴 때, 그다음에 손절은 42,000원 잡으시고 매수하시면 좋아 보입니다. 안 알려드리려고 했더니 우리 아나운서님이 꼭 말씀하시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시네요. 네, 제가 전문가님 꼭꼭 숨겨두려고 했었던 종목을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빼왔습니다. 자, 오늘 박영숙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신 팍스 밀키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알루미늄 관련주였고요. 두 번째 비밀로 일단은 저희 이제서라도 비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티타늄 관련주라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영숙 전문가님과는 매주 금요일에만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제 또 오늘 놓치신 분들께서는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나 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박영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박영숙 또는 밀키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 방송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주말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날씨가 환절기라서 주변에 감기 걸린 분들 정말 많이 보이는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